윤석열 대통령이 소수의 간부 위주의 병력을 투입해서 질서유지 차원의 비상계엄을 선포하고자 하였으며 증인은 비상계엄 당일 노상원에게 정보사 병력을 선관위 서버실에 투입해서 서버가 유출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정보사 인원들로 구성된 제2수사단 인원들로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지원 임무를 수행하기로 하였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다음 판결문 요지 설명하겠습니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 판결문 493쪽입니다. 당시 김대우가 합동수사단 및 체포조를 구성하면서 체포 대상자 14명에 대한 혐의를 묻자 여인영이 모른다고 답변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같은 판결문입니다. 당시 김대우가 각 조별로 이재명, 한동훈 등 체포 대상자를 부여하면서 포고령을 수사관들에게 배부하며 읽어보게 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같은 판결문입니다. 당시 김대우가 우선 검거되어야 하는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중 먼저 검거된 인원이 있으면 포승줄 또는 수갑을 채워서 수방사로 신병을 보내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체포된 사람을 인계받아 구금시설에 이송하는 것 역시 체포와 관련된 것으로 체포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고 김대우와 체포조도 임무를 정치인들을 체포하거나 체포된 사람을 인계받아 구금시설에 이송하는 등 체포 활동과 관련된 것임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방첩사 체포조가 특정 대상자를 체포하기 위해 이들을 제압하기 위한 장비들을 챙겨 출동한 것은 넓은 의미의 폭행, 협박이 성립하여 폭동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이상현이 1대대장 김영기에게 담 넘어 국회의사당 본관으로 가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이상현이 제2대대장 반효민에게 의사당 본관으로 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는 상황이니 문짝을 부수고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이상현이 국회의원의 선별적 출입을 전제로 국회의원을 건물 안에 남겨두고자 한 것이 아니고 특히 00시 30분경 김영기에게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할 때는 자신이 부여받은 임무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게 되었고 이것이 그 자체로 국회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저지하는 행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윤석열, 김용현이 곽정군으로 하여금 1공수여단을 출동시킨 것은 국회 보호 등 질서 유지 목적이 아니라 국회의 기능을 저해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이었으며 이들의 행동이 폭동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김현태가 텔레그램 단체방을 통해 본회의장 막는 거 우선, 진입 시도 의원 있을 듯, 문 차단 우선, 이후 진입 차단 막고 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김현태가 소방호스로 묶여있는 문의 호스를 절단하고 문을 열고 본회의장 방향으로 이동하여 본회의장 앞 로텐도 홀로 이어지는 적색 카펫이 설치된 국회 복도 방향으로 진입하려고 하였으나 복도에서 다수의 국회 관계자들이 병력들을 몸으로 막은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곽정군이 피고인 김현태에게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라고 물어 피고인 김현태가 못 들어간다고 대답하여 다시 김현태에게 정전이라도 시킬 수 없겠냐, 전기라도 차단할 수 없느냐고 말하여 피고인 김현태가 찾아보겠다고 답변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07 특임단이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국회의사당 출입을 막는 것이 역할이었고 비상계엄이라 하더라도 국회의 권한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는 바 본관 확보 목적이 국회의원들이 모이지 못하게 할 방법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 등 국회 활동을 저지 또는 마비시키려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보사 선발대 10명이 외부 불순 세력의 서버실 점거 예방 목적이 아니라 확보 목적의 임무를 우선 수행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보사 선발대 10명이 심야에 총을 휴대한 군인 10명이 청사에 침입한 행위는 폭동행위의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 협박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봉규 정성욱의 임무가 선관위 직원의 신병 확보 내지 그들을 체포해 수방사 시설로 이송하고 부정선거와 관련된 자수나 제보를 받는 것이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김봉규 정성욱에 의해 모인 정보사 요원 36명이
회의실에 집결해 임무 내용을 교육받고 준비된 장비들을 확인, 점검한 행위가 내란죄에서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 협박을 준비, 보조한 행위로서 폭동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청장 김봉식이 직무상 명령을 거부할 기대 가능성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명백히 위법 또는 불법한 명령의 경우 직무상 지시 명령이라 할 수 없어 이에 따를 의무가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비상계엄은 필연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게 되는 바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 비상계엄의 선포가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 협박 행위가 되어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비상계엄의 선포와 포고령의 결합이 대한민국 전역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각 행위가 국헌문란의 목적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국회의원 등 국민들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 행위로서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 이상민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1심 판결문입니다. 국회와 민주당사 등을 물리적으로 봉쇄하고 선관위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고자 한 것은 헌법의 대의제 민주주의 등 본질적인 기능의 작용을 사실상 소멸시키려 하는 것으로 형법 제91조 제1호의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고 국회에 경찰력을 투입해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 행사를 방해한 것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같은 조 제2호의 국헌문란 목적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내란 집단이 경찰과 군 병력을 투입해 폭동행위를 한 이상 개별 폭동행위 전부에 대해 사전 모의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중요 임무 중 하나를 수행한 이상 내란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전체 내란행위에 포함되는 개개의 행위에 부분적으로 참여해 내란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지호 탄핵 결정문입니다.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전시 사변에 해당한다거나 적과 교전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고 시민들 역시 이 사건 계엄에 저항하기 위해 국회로 모였으며 현장에 출동한 군 경도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였는 바 이 사건 계엄의 위헌 위법성이 평균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회 일반으로서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상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판결문입니다. 노상원, 문상호를 비롯한 피고인 김봉규, 피고인 정성욱의 제2수사단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군이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영장 없이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에 대해 상정할 수 있는 근거는 계엄 선포와 같이 극히 이례적이고 극단적인 경우로 한정되는데 당시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거나 충족될 위험성을 예상할 만한 어떠한 사정도 없었고 향후 계엄 선포를 염두에 두고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하여 선관위에 대한 수사를 위한 이 사건 수사단 구성을 계획, 실행하였으며 이 사건 수사단은 계엄 선포 직전에 이미 소집되어 임무 수행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였고 계엄 선포 직후 바로 구체적인 임무 수행을 실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수사단 구성은 특정 시점에 계엄을 선포할 것을 계획하고 이를 준비, 수행하는 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헌,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일단 그 증인 조서에 대해서 제시 열람해 줬고 판결의 일부 내용도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런 판결 그 자체는 사실은 증거는 아니고 다만 검사께서 말하고 있는 논거를 검사의 주장 취지로 저희가 받아들여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혹시 지금 증거 서증 조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말씀하고 싶은 거 있으면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먼저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규 검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네, 오늘 특검의 서증 조사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제 주장의 근거들을 찾았습니다. 특검에서는 지금 기본적으로 이 사건 전체 구조를 형법 총칙의 임의적인 공범 규정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군대에서 당시 현직 김영현 국방부 장관부터 지시에 의한 지시, 명백히 실제 모습은 지시인데 그것을 모두 공모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공모 공동정범 정도를 전제한 거로 보이는데 모두 공동정범이다. 그렇게 해놓고 그 역할이 수계다, 중요 임무 종사자다. 이렇게 논리 구조를 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국헌문란 목적인데 그에 대한 중심적인 증거 조사, 증거 제시는 부족합니다. 이 부분은 형법 총칙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형법 강론에 형법 87조 내란죄가 적용되는 겁니다. 이 내란죄는 임의적 공범이 아니고 반드시 필요적 공범입니다. 이 필요적 공범은 그 공모 여부를 살피는 것이 아니고 먼저 그 바운더리를 먼저 정합니다. 이거는 이진관 재판 판결도 그 판결 판시 내용을 보면 마찬가지고 류경진 판결도 그렇고 심지어 지기현 판결도 거기를 보면 먼저 국헌문란 목적에 대해서 인식이나 인식 가능성을 먼저 논합니다. 왜냐하면 필요적 공범이기 때문에 그것이 인정이 돼야 그 범위 안에 들어오고 그 범위 안에 들어온 다음에 그 역할이 수계냐 중요 임무 종사자냐 이렇게 나눈 겁니다. 먼저 특검에서 가장 지금 놓치고 있는 점은 이러한 임의적 공범이 아니고 필요적 공범이라는 이 논리 구조를 계속 처음부터 놓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국헌문란의 목적은 해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해석의 문제가 아니고 형법 91조에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1호의 문제가 아니고 2호의 문제입니다. 분명히 그냥 국가기관이 아니고 국가기관은 행정기관과 헌법기관이 있습니다. 분명히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 헌법기관이어야 됩니다. 그걸 인식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두 가지 행위 태양입니다. 하나는 강압에 의해서 전복한다. 전복, 뒤집어 엎겠다. 이 사안에는 해당이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국가 기능은 불가능입니다. 불가능. 제한이 아니고 불가능. 이렇게 명백하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팀은 나중에 적은 상관이 없으니까 정보사팀을 이야기하면 정확하게 고동희의 활동을 정확하게 잘 집었습니다. 고동희가 중앙선관위로 가서 서버실로 가서 그 서버를 확보하고 그리고 권총을 휴대하고 이거는 국헌문란 목적의 인식이면서 동시에 군인이 작당해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군사반란이고 그 지시한 자들은 모두 윤석열까지 군사반란 수괴로 처벌해야 되는데 그렇게 인식을 못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고동희의 이러한 국가 기능을 불가능하게 한다. 이건 분명히 국헌문란 목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동희는. 그리고 그걸 지시한 자들은 화이트리스트에 들어갔던 그 지시한 자들은 분명히 국헌문란 목적이 들어갑니다. 중요한 건 정성욱이 국헌문란 목적에 들어가려면 고동희의 활동에 대해서 알거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국헌문란 목적이 그 안에 바운더리 안에 정성욱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제시한 증거에 따르면 정성욱이 고동희의 활동에 대해서 알거나 알 수 있다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특검이 지금 형법 총론의 임의적 공범론을 주장하면서 지시기 때문에 공모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결론이 나왔고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반란인데 내란에 의하더라도 필요적 공범이라면 국헌문란 목적을 먼저 인정해야 되고 이진관, 류경진, 지기현, 판사 모두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 또는 인식할 수 있었다라는 증거를 먼저 제시하고 그 안에 들어간 사람 중에 역할이 수계다 중요 임무 종사자라고 했던 겁니다. 따라서 적어도 정성욱의 경우에는 그날 그 중앙선관위의 직원들을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불법 체포, 불법 감금 뭐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걸 예비 음모한 겁니다. 실제 출동한 게 아니니까 예비 음모했고, 그리고 그걸 준비한 것도 맞습니다. 다만 그게 고동이의 그 서버실을 장악해서 중앙선관위 기능을 불가능하겠다의 방편입니다. 수단입니다. 그 직원들을 잡아다가 부정선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수사하는 그 방편입니다. 따라서 그 방편의 정성욱이 고동이의 활동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국헌문란 목적에 대한 인식이 가능하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간 다음에 중요임무 종사자 여부 이렇게 따져야 되는데, 지금 제시한 증거에 따르면 전혀 고동이의 그 활동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전혀 없고, 따라서 국헌문란 목적에 대한 인식 가능성의 증거는 전혀 제시된 바 없고, 따라서 불법 체포 감금 예비 음모죄는 변론으로 하고 이 사건 내란죄에 전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서정기에서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변론을 하셨습니다. 여러 번 같은 취지로 말씀도 하셨던 것 같긴 한데요. 내란죄 필요적 공범이고 지금 취지는 고동의 목적 수행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단순 예비 음모에 불과하다는 취지인데요. 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분들 특별히 말씀하실 거 없으면 이것으로 서진조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사 마치고요.